그러면 지금부터 책 소개를 할 건데 우선 제가 이번에 출간하게 될 책 이름은 특허법 판례의 정의예요. 특허법 판례의 정의. 그래서 특허법 판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아무 판례나 다 담은 거는 아니고 주요한 판례 위주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례 원문까지 읽어보면서 그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판례들 위주로 담은 거죠. 예전에 막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나온 특허법원 판례 같은 것들은 사실 막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때는 법리가 제대로 지금 법리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결론만 알면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기본서나 요약서에 있는 정도만 알면 되지 막 깊이 파면서 하는 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판례는 이제 좀 주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판례의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줄, 4줄까지 뭐 판례를 적고 사안포석도 풍부하게 하고 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원문까지 봐가면서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은 것들은 대법원 판례나 전원합의체 판례들은 이제 다 담아놨고 또 대법원 판례들 위주로 담았고 특허법원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급심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이 같이 시리즈로 엮여 있어가지고 하급심 판결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다 잡아놓고 뭐 특허법원 판례만 달랑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넣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GS 보시면서 이제 원문들 받아볼 테니까 그때그때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책에 담은 거는 주요한 대법원 판례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은 이제 판례집인데 그냥 판례 원문 막 나눠준 거 말고 좀 정리를 해놔서 가급적 조문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기본서하고 잘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기본서하고 호환이 잘 되게 이제 좀 차례나 구성 같은 거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면서 옆에 판례집 높여서 같이 진도 맞춰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냥 제가 판례집을 봤을 때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제 판례들마다 교수님이나 아니면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례 의미나 아니면 판례 평석들을 작성을 해놨는데 그런 게 좀 간략하게나마 들어가 있으면 판례를 이해하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판례 평석이나 아니면은 뭐 학설이나 검토 아니 뭐 들어가야 될 부분들 같은 거는 각주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아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각주 참고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답안지 작성법에서 말씀드렸던 게 법령을 적용을 하고 법령의 해석을 이제 판례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례 해석은 법령을 저는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가 어느 주소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에는 이제 판례 그 법령의 조문을 넣어놓고 이제 아랫부분에다가 판례들의 이 판례는 어떤 조문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좀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넣어놨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책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 이 자료는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험 기간에 뭐 서브노트 만든 거 가지고 기본서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 자료는 사실 수험 기간에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수험 기간 때 저도 뭐 서브노트도 만들어 보고 뭐 그 특허 판례 연구라는 책을 해가지고 그걸 다 요약해가지고 답안지 분량으로 줄인 자료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내가 가공한 자료들은 이따가 이제 조금 한 2달, 3달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실력이 늘어나서 다시 보면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막 표현도 별로고 이해도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정을 하고 내 자료를 내가 믿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서브노트 만드는 건 좀 시간이 아깝다 생각해서 그 시간에 외우자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도 수험 기간에 만들었던 자료는 아니에요. 사실 수험 기간에 저는 그냥 판례 원문 보면서 했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수험이 끝나고 한 8월 달쯤에 좀 어떤 기회가 잘 이렇게 맞아져가지고 학생을 한 명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학생 가르치면서 보조 자료로 썼던 자료예요.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아 이런 판례 원문을 나눠주면서 판례 원문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학생들 이해하기 쉽고 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었던 자료여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책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판례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뭐 20개에 있는 판례를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주요한 판례를 골라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판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판례 구성은 우선은 저희가 그 과외 학생을 가르치면서 제가 모티브로 삼았던 거는 조영선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허법 2.0 책을 모티브로 삼으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어지간한 판례들은 다 넣어놨어요. 수험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넣어놨고,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거 몇 개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영선 교수님 기본서를 이제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판례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좀 저희들 하는 뭐 10대 판례라든가 이런 중요한 판례들이 빠질 수 있으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되는 10대 판례들 중에서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위주로 10대 판례에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기출 문제도 좀 살펴줘야 되니까 거기서도 기출된 판례들, 기출되었던 주요 판례 이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또 이제 최근에 특허 사건 관해서 대법원 판례들 많이 나왔으니까 최신 판례, 여러분들이 이제 56회 2차 시험을 치게 될 텐데 56회 2차 시험 칠 동안 좀 봐뒀으면 좋을 그런 판례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판례 구성은 이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막 좀 출제 가능성이 적거나 좀 특허법원, 옛날 특허법원 판례다 이래서 안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 필요하시면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책에다가 꽂아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여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과외하면서 썼던 자료를 이런 자료들을 썼어요. 보충 자료를 이렇게 앞에다가 조문을 넣어주고 밑에다가 판례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뒷부분에 이제 판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여기서도 뭐 판례 넣어주고 필요한 부분은 줄도 치고, 앞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쳐놓은, 네모칸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키워드는 여기다가 볼드체로 해놓고, 네모들은 이제 주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주어들을 관과하는 부분들, 관과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주어들을 좀 기억하라고 네모로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목차도 이런 식으로 좀 달아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고 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거를 좀 완성이 되면은 뭐 출력해서 제본해가지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또 어떻게 기회가 좋게 돼가지고 이걸 책으로 엮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읽을 때, 판례 원문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항들은 각주로 넣어놨어요. 여기서 보면은 각주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예, 책을 보시면 책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법 판례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여기 차례들이 있고, 아까 그 보충 자료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여기 윗부분에 조문이 있고, 여기 아래는 그 법령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는 법령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각주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네모로 표시됐던 부분은 음영 표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영 표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냐면은, 봤을 때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의 의의를 목차로 잡을 거다. 의학 용도 발명 목차로 잡았을 때 판례에다가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이 뭔지를 밑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의학이라는 단어만 보고 D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학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학 용도 발명이 또 나올 거니까 의학 용도 발명은 그럼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음영을 써주시면 되고,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볼드체로 말 그대로 표시해줬고, 여기서 이제 밑줄 치신 분들은 꼭 숙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답안에 현출될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목차 같은 것도 이제 눈에 잘 띄도록 이런 식으로 적었고, 그리고 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목차를 넣어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답안에 현출돼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표시가 많이 돼 있고 밑줄도 돼 있는 부분이고, 투여 용법 용량의 의미, 이 부분들도 이제 답안에 제대로 현출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검토 같은 경우에 이제 밑줄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어요. 검토는 뭐
저는 길게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검토는 이제 수험생의 의견을 쓰는 건데 뭐 표현을 빌려서 쓰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써줄 수 있도록 검토를 묶었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이제 종래 판례의 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래 판례의 태도도 굳이 뭐 딴 데서 쓰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판례에 이런 식으로 종래 판례 요지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따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컨셉은 아무래도 판례집이 지금 보면은 판례 원문을 그대로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편집이 들어가는데 편집이 이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가독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례 원문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허법만 하더라도 이제 뭐 당연히 100개는 것들이 넘을 텐데 그런 판례를 원문으로 다 뽑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면은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까 보였던 이 책도 여기서 한번 대충 세보면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판례인데 20개, 30개만 되더라도 지금 벌써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100개라고 생각하면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출력해서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가독성을 신경을 많이 썼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을 할 때 좀 최대한 빨리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편집을 많이 들어간 거죠. 밑줄을 친 것도 이제 답안지에 현출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위주 읽어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본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판례 원문이 들어간 거예요. 판례에 있는 얘기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고 각 주에는 판례에 없는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읽을 때 보시면은 아, 이것들은 다 판례에 있는 얘기구나 하시면서 읽으면 되는 거고, 밑에 이런 부분들은 뭐 원심 판단 이런 원심 판례에 있는 얘기겠지만 참고하면 좋을 얘기들, 이런 식으로 줄추면서 이렇게 해놨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빨리 눈에 띄게 이렇게 줄을 쳐놨으니까 아, 이 부분은 중요했구나,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외워야겠구나 하면서 외우시면 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좀 읽어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거 있다가 여기 사안은 어떻지? 그러면 여기 사안은 7번 각 줄로 따라가시면은 7번은 이제 아, 이 사안에서 청구항은 이런 식으로 청구항이 돼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진보성 판단 진보성 관해서 이제 법원은 사안을 어떻게 포섭했는지 이렇게 사안 포섭을 이렇게 쭉 읽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학생한테 가르칠 때 베이스로 삼았던 게, 지금 거기 가장 큰 학원에서 쓰고 있는 그 특허법 요약서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보충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기본서하고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이게 법조문 순서하고 맞춰서 하려고 해가지고 1조는 뭐 판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2조부터 시작을 해요. 2조부터 해서 뭐 봐야 되는 판례들이 이제 뭐 29조부터 쭉 나와가지고 거의 웬만하면은 그 조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하고 같이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이제 1회독 하실 때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판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판례면은 그거는 뭐 형광펜으로 판례 번호 같은 거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원문은 이 책으로 보고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가지고 왁구를 잡으시고, 잠깐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릴게요. 활용 방법. 우선 공부는 기본서로 하셔야 돼요.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는데, 하실 때 판례집도 꼭 같이 보시라는 거죠. 기본서로 왁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딱 뭐 29조 1항 그러면은 의 취지 잡고 요건 잡고 그리고 문제되는 사안들 이런 식으로 기본서로 다 잡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판례 구문들이 있잖아요. 뭐 실질적 동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구성의 차이가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있으면은 거기 판례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 판례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판례집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 판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신규성 부분에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아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시했다. 그리고 읽어보고 밑에 있는 사안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안을 읽어야지 이 판례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판시를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도 읽어보시고 판례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좀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면은 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판례 가지고 하면은 뭐 투여 용법 용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여기 청구항에 뭐 1mg으로 아 그 5mg 뭐 1일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투여 용량은 뭐 5mg이다 이런 식으로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더라. 이런 사안들이 좀 기억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좀 더 뒤쪽으로 가가지고 사안 포섭이 좀 더 중요한 판례를 봐볼게요. 뭐 이런 의학 용도 발명에서 텔미사탄 그 판례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양리 기전 같은 거는 뭐 피파 모듈레이션이 여기서 양리 기전으로 청구 범위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분으로 내재적 속성이고 특정 물질인 텔미사탄하고 이게 의학 용도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판례 문구만 읽어도 이제 사안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사안으로 대체가 될지. 그러면서 의학 용도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이제 그 피파 모듈레이션이 기재가 돼 있지만 특정 물질 텔미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학 용도 이거는 뭐 여기서는 당뇨병 치료제죠. 당뇨병 치료제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 요소로 의미를 가질 뿐 피파 모듈레이션 그 자체가 특허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판례 구문만 딱 읽어도 사안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것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청구 범위 보면 여기 피파 모듈레이션 이렇게 양리 기준에 적혀져 있죠. 여기 보면은 읽어보시면 당뇨병 치료제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뭐 텔미사탄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안 포섭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집을 내면서 가장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좀 깊이 있는 이해하고 병행을 하시다 보면은 특허법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특허법이 조금 재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도 수험 생활을 많이 했는데 수험 생활은 재밌게 하든 재미없게 하든 다 힘들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차피 힘든 건데 재밌게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막 힘들어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이제 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 책을 사서 본다고 좀 업데이트나 팔로우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56회 변리사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낸 거고 56회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출판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카페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뭐 추가 추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계속 넣어드릴 테고 또 이제 책을 제가 출판할 입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개인적인 이메일 같은 거 공개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뭐 책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뭐 여러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께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수험을 이제 잘 맞추셔가지고 56기 변리사로 현직에서 저하고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